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8일 빨중의 세상 답사기 유튜브 라이브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이고요. 네, 오늘도 죄송합니다.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을 출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한 장소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코로나 확진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그분이 확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진된 사람과 직접 대면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격리를 받았고요. 물론 이제 저 코로나 검사했고 2번이나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닌데, 코로나 걸린 사람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에 신고했고, 지금 이제 그 자가격리 규정에 맞춰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일주일 됐고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풀립니다. 7월 5일 날 낮 12시에 풀리니까요. 그때부터 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2주 동안 방 안에서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계속 녹화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책을 20권을 읽었어요.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책만 좀 죽도록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인터넷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와이파이가 없고 제 핸드폰 이 테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좀 쓰고 있는데 이 LTE조차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것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건강하게 책 잘 읽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좀 뵙기로 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뭐 칼럼 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계속 근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드릴 말씀은 더 많을 것 같고요. 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스케줄 연기된 게 많은데, 아무튼 이제 끝나는 대로 다음 주부터는 또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빵꾸난 구멍난 스케줄도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좋은 이 방송 환경에서 이 방송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이제 제가 주어진 이 환경 가지고요, 이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들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6월 27일이 아니라 28일이죠. 죄송합니다. 6월 28일 월요일 8시부터 나가는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방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월요일이라서 아마 오늘은 이제 그 신규 청약 아마 뉴스들이 꼭 나갈 테니까 제가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청약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이 카페죠.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들어오셔갖고요. 부동산 정보에 가시면은 권청춘님께서 올려주신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청약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서 한 단지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스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아마 매일경제신문도 그렇고 한국경제신문도 그렇고요. 가끔 다른 이제 조중동에서도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뭐 매택, 뭐 살기 좋은 아파트 종합 대상,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대상이 있고 부문별도 있습니다. 종합 대상이 있고 그냥 대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텐데, 이거 보시면서 이 단지들은 대부분 다 좋은 단지들입니다. 이건 제가 대부분 아는 단지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단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선정하는 이제 그 자체가 아마 눈치가 빠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수상업체 보시면요, 한 군데도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시공사마다 한 단지씩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단지가 중복 수상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카데미상 시상식 보게 되면은 뭐 한 영화가 뭐 한 개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개도 받는 경우도 있고 10개도 받는 경우가 있죠. 워낙 월등하게 뛰어나면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고루 좋은 아파트를 소개하는 의미이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지가 다른 단지보다 이 분야에서 뛰어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단지이긴 한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나누어 주기, 나누어 먹기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분야의 1등인데 1등 수상했는데 이 단지보다 더 좋은 단지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매경에서 뽑은 종합 대상은 현재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한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인데요. 좋은 단지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좋은 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온라인 쇼핑 열풍에 상복 터미널 판매 시설 확 줄였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대형 상업 시설을 개발하거나 개발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이건 뭐 상복 터미널 판매 시설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일 텐데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온라인으로 매출을 아마 유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설들을 좀 줄이죠. 왜냐면 매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그 매장을 다른 용도로 오피스라든지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렇게 좀 전용하는 사용 방법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대한 매출이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왜냐면 마트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품이나 신선식품을 사러 가는 건데 신선식품도 마찬가지고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뭐 쿠팡이라든지 기타 등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배달을 하잖아요.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마트 위상보다는 현재 마트 위상이 좀 떨어졌고요. 오히려 과거의 백화점 위상보다 현재의 백화점 위상이 더 높아졌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도 온라인에서 파는 이런 어떻게 브랜드라든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 매장에서 줄이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세계 강남점이에요. 고속터미널에 있는. 과거에는요, 제가 롯데백화점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99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명품 샵이 2층 일부, 3층 일부, 혹은 4층 일부, 그렇게 있었어요. 1층에는 아예 없었고, 지하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2층과 4층 정도의 일부 매장이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하 1층부터, 웬만한 층들은 다 명품샵이 있고요. 특히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는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명품샵이 다 있습니다. 특히 명품샵만 있는 매장도 있죠. 특히 2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명품들은 온라인으로 안 사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오는구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마트가 상업시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요, 백화점이 월등히 인기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고요. 하나건설이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을 따냈다라고 했던 것, 이거 지난번에 기사 나왔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단위 복합 개발 3번 연속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역 했었죠. 당연히 서울역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데 하나가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도 하나건설이 수주를 했고요. 뭔가 역세권 개발에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서역까지 맡아서 서울, 대전, 수서역까지,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 단순히 이 버스나 철도를 갈아타는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쇼핑 시설이 아마 무조건 들어가죠. 업무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뭐 극장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업무 시설이든지 판매 시설이 포함된 허브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수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서울역 개발 곧 하겠구나, 대전역 곧 개발하겠구나, 수서역도 개발하겠구나, 거기까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주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들을 따져보시면 되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뉴스고요. 부동산 레이더라는 코너인데요. 동두천 파주 의정부에 GTX가 뚫리는 경기 북부 지역에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동두천도 많이 올랐고 고양시도 많이 올랐고 의정부도 많이 올랐고 파주도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좋은 정책이죠. 이런 게 바로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언제 공급을 할 것인지 확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분명히 대기 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좋은 말로 안정화되는 것들이고요.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가면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들어온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들어올 시기에 맞춰서 전셋값은 100% 아마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황들을 제가 매주 브리핑해 드린 게 스마트 튜브 멤버십 시황 브리핑이니까 꼭 멤버십 가입하셔갖고요. 매주 예, 그것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몰리는 실수요자 감정가 29억, 강남 아파트 36억에 낙찰이 되었다. 법원 경매로 내 집 마련해볼까? 거래 규제 심해지자 법원 경매 밝기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서울 낙찰가율 115.9%, 석 달 연속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지난 말씀드렸지만 115.9%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네. 이게 10억짜리면 11억 5,900만 원에 낙찰이 되고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없구나. 낙찰가율이 저렇게 높은 경우가 저도 경매를 꽤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해왔지만 지금이 차상 최고가인 것 같아요. 경매 낙찰가율도. 그만큼 지금 수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괴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공급 안 한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이렇게 시장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죠, 개바로. 다음 뉴스고요. 로또 아파트 당첨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꿀팁들이 나오는데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은 커트라인 라인 낮은 비인기 주택형을 골라라. 예, 이거는 이미 5년 전에 다 어떤 전략이죠. 이제 다 알죠? 예, 다 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다 알죠. 이제 커트라인 낮은 비인기 주택형조차도 인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 대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대 1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만 대 1이나 2만 대 1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돼요. 그 정도라고 하면. 내일은 물론 없겠죠. 물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지금 어차피 비인기 주택형을 고른다 하더라도 가점이 1, 2점 낮아지는 것들이지 뭐 파격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게 유효했었냐면요. 청량리에 한양 수자리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점이 21점, 뭐 16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비인기 타입 같은 경우. 예, 그런 시기는 맞았죠. 2017년도였었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게 유효한 전략이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아무리 비인기 타입이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최소한 두 자리, 세 자리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뭐 이제 가끔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전략이긴 한데 지금처럼 공급이 적고 인기가 많은 청약 시기에는 이것도 좀 확률이 낮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융복합 고심산업단지 거듭나는 쥐벨리가 두 가지가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도 쥐벨리고요. 이제 구로 금천 디지털 관리도 쥐벨일 텐데 아무튼 가디 구디 막 그러잖아요. 둘 다 이제 쥐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디 구디 예, 다 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개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래 공장 부지였었고요. 공장 부지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단위 면적당 이 근로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장을 싹 밀고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를 짓게 되면요. 단위 면적당 일자리 숫자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일자리 밀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로 금천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일자리가 많아지는구나. 제가 제일 좋은 입지가 일자리가 많은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옛날처럼 공장이 아니라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라고 하면은 화이트 칼라층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의 질도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아마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 부동산 전략,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네,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분양 캘린더 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방송 말미에 권청춘님께서 올려주신 청약 캘린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전국에 12개 단지 많지는 않네요. 3,642가구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이죠. 이제 공급분까지 합치게 되면 6,500가구가 되는 것들이고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대구 동구네요. 그리고 마전 양우 내안의 퍼스트힐 인천 서구네요. 대전역 대라수 어썸브리지 대전 동구네요. 야, 대전과 대구는 둘 다 동구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것이 평택 지제역 자이
최근에 지적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라는 것들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청약홈에서 정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찾아보는지는 제가 방송 말미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뉴스고요. 예, 후 분양의 설계 변경 요구까지 둔촌 주공 연내 분양 무산되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거 참 제가 계속 매년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3년 전에도 청약단지 추천단지 둔촌주공아파트 2년 전에도 둔촌주공아파트 1년 전에도 둔촌주공아파트 올 초에도 둔촌주공아파트 얼마 전에 녹음했던 GS 자이TV에서도 둔촌주공아파트를 추천했었는데 지금 4번 추천했거든요. 네, 4년 동안 참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네. 아무튼 2,900만 원에 분양하라고 지금 이제 허그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2,900만 원은요. 서울시의 평균 가격도 안 되죠. 이분들 자꾸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분양가 책정하시는 분들. 자꾸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딴지들을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희가 힘이 있나요? 까레스 시키면 해야죠. 까려면 까야죠. 근데 아무튼 좀 부당해 보이긴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440제곱미터 초과되는 취득세 중과 주식 거래된 농특세 아직도 이런 황당한 세금이 네. 그 90년대 말 제가 이제 첫 직장 이제 잡을 때 공무원 시험도 좀 준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도농복합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것은 광어의 농업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 과도기 상태가 도농복합시설 지역인데 잠생과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잠생과가 뭐죠? 예, 그 누에고치 그거 농업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90년대 어떤 걸 봤냐면은 그 도시에는 누에고치 키우는 데가 단 한 가구도 없어요. 근데 잠생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잠생과 직원들은 뭐 하는 걸까요? 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만고보직이죠. 한직이기도 하고.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아무튼 그렇게 좀 쓸데없는 일들, 쓸데없는 세금들이 세고 있는 게 아니고 참 부당하게 걷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서울시만 7만 가구 더 푼다라고 하는데요. 당초 5차에서 8차로 확대 위협. 지난주에 5차까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정비 사업이 했었는데 자체 능력으로 진도를 못 나갔던 취약지구들을 5차까지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 중심부에 몰려있는 수요층을 흡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가긴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규모라든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근데 외지인들,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 몰려있는 수요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강남권 같은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들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업성을 높여서 용적을 높게 되면은 공급대에서 수가 많게 되면은 수요를 좀 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의 후보지가 나오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이 관심이 많다. 예,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설정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뉴스가 많지는 않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비사업 1조 클럽 벌써 5곳입니다. 5곳이라는 게 5개 시공사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수준이 더 뜨겁다라고 하는데요. DLENC. 저도 아직도 자꾸 입에 안 붙네요. 이게 대림산업이었었죠. DLENC가 1조 7,900억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 GS건설. 야, 쌍용건설이 1군 아닌데 대단하네요. 쌍용건설은 뭘로 유명하죠? 예. 쌍용예가라는 브랜드로 리모델링으로 유명하잖아요. 서울에 지금 유명한 그 리모델링 단지 중에는요, 쌍용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 한 곳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수주전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마천 4구역이 뭐죠? 거여 마천 뉴타운.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에서 송파구에 있는 유일한 뉴타운이죠. 거기에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있는데, 이 거여 뉴타운은 지금 이미 진도를 나갔고, 마천 뉴타운이 이제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5개 순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최근에 이제 고급 브랜드 르엘로 열심히 뛰고 있는 롯데건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열심히 또 리모델링 열심히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빠졌네요. 삼성물산이 작년에는 수주 많이 했는데 아직은 올해는 수주 소식이 안 들리네요. 아무튼 삼성물산도 건투를 빕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위가 그러니까 대림이고요. DLENC, 대우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이다. 라고 하면 결국 이제 쌍용건설도 역전을 당하기 때문에 현대나 GS나 삼성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칼을 갈고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면은 수주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가격 경쟁력 높은 가격에서 더 좋은 상품들을 제안할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약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청약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7월 첫 주까지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그 6월 말에서 7월 첫 주까지 가는 청약 일정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1순위 기준으로 볼게요. 6월 29일 날 화요일 날에 대전역 데라수 어썸브리지 1차, 2차, 마전 양우 내안의 퍼스티빌, 목동 모아 엘가 그랑데, 용계역 푸르지오 아치베르 1단지, 2단지, 그리고 그 정도인가요? 그것들이 지금 1순위 청약을 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순위 있습니다. 줍줍입니다.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랑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라는 곳이 줍줍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무순위 청약이니까 이것들은 이제 가점 상관없이 뭐 선착순일 수도 있고 가점제도 있을 거니까 뭐 추천 방식도 있을 텐데 한번 공고 읽어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천님께서 분석해 주신 중에서 이제 검색량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총 뷰 발행 건수들을 이렇게 좀 스크랩하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빅데이터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것들이죠. 이번 주에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는 1등이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네요. 2등이 대전 데라수 어썸브리지고요. 이 두 개 단지 한번 볼까요? 이 청약콩에 들어가시면 청약콩에 가시면은 여기 있죠? 용계역 푸르 아츠베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전역 데라수 어썸브리지 있네. 이거 누르게 되면요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에서 나온 입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죠. 야, 이름이 좀 어렵네요. 용계역은 뭐냐면요, 대구도 지하철이 3개가 있는데 보세요. 이제 이게 주황색이 1호선이고 초록색이 2호선이고 이게 이제 주황색이 아니라 이건 빨간색이라고 해야겠네요. 1호선이 빨간색, 초록색이 2호선, 주황색이 3호선일 텐데 1호선 중에 당촌역과 유라역 사이가 용계역일 텐데 용계역 길 건너편에 용계역 푸르지오 아치베르 1단지, 2단지를 이렇게 2개 단지를 이제 분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구가 어딨냐면요, 여기 KTX를 대구를 가시게 되면 동대구역에 들이잖아요. 여기 신세계 스타필드가 있고요. 요 밑에 남쪽이 수성구입니다. 그 유명한. 동쪽은 지금까지 개발이 별로 안 됐었는데 최근에 뜬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K2 공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항 주변은 서울로 따지게 되면 김포공항, 부산 따지게 되면 김해공항 같은 게 있었거든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로서는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전을 하죠.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 그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과거에 동구보다는 이제 대구도 동구에 좀 개발 계획들이 좀 몰려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게 또 그 검색량이 많았던 대전역 볼까요? 대전역 어썸 브릿지인데요. 대전역은 최근에 대전 역세권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의 또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생겼잖아요. 아마 대전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공사를 했는데도 대전역 주변이 정비가 안 돼서 제가 20여 년 전 갔을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대전역에 대한 복합 개발 계획이 잡혀서 주변을 다 정돈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전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 멤버십 동영상 보시면 지역 탐방에 대전역 갔다 온 거 있거든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동영상과 사진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변하고 있는 부지 중에 하나를 데라수 어썸 브리지라는 단지로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들이 돌아오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데라수 어썸 브리지를 분양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대전역 주변에 이렇게 입지가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어떤 주거 지역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까? 어떤 상업시설이 부각을 받을까? 예,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약컴이 참 좋아요. 저는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클릭하게 되면은 뭐 가격도 나오고 뭐 일반 분양분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각각 사이트에 대한 민간 홈페이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 알 수 있고 청약 결과도 여기 다 뜹니다.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경쟁도 나오니까 그 결과들도 볼 수 있고 또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가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도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대로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기 전에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격증이 잘 기간 마치고 조만간 이제 좀 사무실 가서 제대로 된 녹음 환경에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건강하세요.